나라 노년 행복한 대동세상 것들을 여러 어려운 시기에서도 일로 매진하시는 자랑스러운 희망 인연 힘대주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분방하신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감사해 주시니 우리 함성 신부님과 단체 장로님을 아버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함성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만 5월에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그야말로 참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었죠. 트러스 총리라고 내가보셨었습니다. 이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거릿 대처 수상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45일 만에 사임하겠다고 하고서 내려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자 감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대의 소명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보수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오해가 아니다 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부자 감세서부터 아니라 아주 심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부자 편에 서서 정치를 피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조세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의 기능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쓰는 거죠. 보다 사람이 형성이 되고 또 부자들도 그래야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된다는 것이 지난날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꼭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상속세를 낮추려고 했을 때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라든가 웨런 버핏 같은 사람이 좀 반대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양심도 우리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부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주 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치고 자본주의의 진리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당연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펑크난 부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오르잖아요. 그게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라난 포천, 한천강, 강원도 초론에 지난해에 제가 고춧가루하고 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난 것이지만 저는 농사가 없기 때문에 형님이 해마다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적절한 수고비를 드리고 제가 콩이며 고추를 가져오는 거죠. 그 형님이 한 80대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분이에요. 윤석열이가 들어서 가지고 참 기가 막히다 하면서 쌀값이 40kg 한 포에 84,000원에 수매했는데 64,000원이 됐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쌀값이 한때는 한 20 몇만 원 갔었잖아요. 35살 같은 거는 비싸다 그래서 2,000살하고 6살하고 30만 원 가까이 한 가마 80kg야 그렇게 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접경 지역에 사는 보수적인 이 어른까지 이런 말씀할 때 정말 민심은 떠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건방진 생각을 갖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감히 운동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좀 어색합니다만 그거는 정치권과 같이 놀아나면 사고라 치고라는 거죠. 정치권과 같이 놀아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현실적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정치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차이도 한번 받아봤겠죠. 뭐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일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 작금의 상을 한번 보세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며칠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275회를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여러분 시절에 아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걸 재수사해요. 거기에 도원되는 검사들 60명이랍니다. 이건 이재명과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정의 문제하고 양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방치합니까? 못 본치 않는 것이 그 올바른 시대적인 양심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